선생님 녹화 버튼 누르는 걸 깜빡해서 기성이랑 경민이, 재준이, 윤정이 발표는 선생님이 정리해서 다시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어쨌든 선생님이 적고 있으니까. 그래서 발표를 한다는 거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럼 설득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의 주의를 끌어야 되겠지. 다시 말하면 선생님이 수업할 때를 잘 생각해봐. 선생님이 수업할 때 가만히 서서 얘들아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절대 아니죠. 난 춤도 춰요 수업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주의를 끌어야 되는데 너희는 그렇다고 발표하면서 춤추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완급 조절을 하는 거지. 어떨 땐 되게 크게 얘기했다가 어떨 땐 갑자기 작게 얘기했다. 또는 약간의 제스처를 쓰고 이렇게 하면 발표력은 너희가 아마 평생 써먹을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줌에서 발표하는 그것 자체가요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응답학원도 되게 좋고 그 다음에 내용도 되게 좋은데 전달력이 조금 부족해서 그 부분 조금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생했어요. 민서는 지금 책이 다르니까 우리 수연이 언니 먼저 하고 민서가 마지막으로 달러붙이의 꿈백화점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얘기해 줍시다. 수연아, 잘 들려요? 응, 들려요. 네, 안녕하세요. 나는 어떻게 삶의 해답을 찾는가를 읽고 발표하게 된 정수연입니다. 저는 먼저 이 책의 첫인상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이 책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읽기가 싫었어요. 제가 책을 고르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제목과 책의 표지가 어울린다고 생각되고 저희 취향이라면 책의 첫 부분을 읽어봐요. 그리고 첫 부분이 잘 읽히지 않고 막히는 느낌이 들면 그 책을 그냥 내려놓습니다. 읽지 않아요. 하- 그리고 이 책이 딱 이제 제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느낌의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책은 제가 읽고 싶지 않다고 읽지 않을 수는 없었기에 어떻게든 읽었어요. 그리고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미궁에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느끼고 정해왔던 저만의 인생 기준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어요. 너무 추상적이라고 느껴졌고 인형과 비유를 자주 해서 책을 읽을 때 번잡하다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읽다 보니 맞는 말도 있었고 아직은 별로 알고 싶지 않았던 내용과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아직은 별로 알고 싶지 않았던 내용은 이제 책의 가장 앞부분에 나오는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됐지? 타이어 족을 꿈꾸는 당신에게란 이 두 부분입니다. 저는 지금 저에게 주어진 미래를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도 버거운데요. 그런데 어른이 되었을 때,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 할 고민들이 가장 먼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생각을 깊게 오래, 그리고 또 많이 하는 사람이라 지금 이 또 이제 머릿속에 어른, 취직, 퇴직 이런 단어들로 이제 앞부분을 읽으니까 머릿속에 차오르는 거예요. 저는 지금 주어진 생각들로도 버겁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직감적으로 읽기가 싫었나 봐요. 가장 앞부분에 나왔으니까. 이렇게 또 여러 생각들을 하며 책을 읽었고, 신기했던 부분은 독서법 설명 부분에 이제 낙타 단계, 사자 단계, 어린이 단계예요. 굉장히 좀 독특하다고 느꼈어요. 처음 이제 이 단계들을 봤을 때 상상도 못 했거든요. 어, 근데 또 해석을 해주는 걸 읽으니 맞는 말이고 또 이해가 가니까 신기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세 가지 단계 중에 지금은 낙타 단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의 내용 중 가장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은 긍정 확언입니다. 얼마나 이해가 안 됐었냐면은 세 번을 반복해서 읽었어요. 그러고도 이해가 안 돼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많은 긍정 학원들이 예시로도 나오고 다른 이제 블로그라든가 인터넷에 올려주신 분들의 설명이 간결해서 이해가 되기 좋았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존감을 높이며 긍정적인 생각을 들게 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말하며 느끼고 그게 실현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성취를 이루게 하는 이제 그거를 긍정 학원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를 알아요. 이제 제가 생각해서 이제 긍정 학원을 지으면은 하루도 안 돼서 까먹어요. 그리고, 어, 까먹을, 까먹을 게 분명하고, 그러면 이제 말은 계속해서 바뀌겠죠. 새로운 긍정 학원을 짓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마음도 달라지고 의미도 달라지니까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래 가사들 중 몇 가지를 골라 저의 긍정학원으로 정했습니다. 평소에 위로, 우울, 자존감 이런 주제 위주의 노래들을 자주 들어서 제 마음속에 확 와닿는 가사들을 고르는 것은 쉬웠어요. 이렇게 어, 총 네 개의 노래들 중 가사를 일부분을 뽑았는데요. 소녀시대 힘내란 노래에서 어, 가사 일부분인데 하지만 힘을 내 이만큼 왔잖아 이것쯤은 정말 별거 아니야 세상을 뒤집자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뿐인 복잡한 이 지구가 재밌는 그 이유는 바로 너 그리고 두 번째는 방탄소년단의 윙즈와 어, Answer Love Myself 그리고 인데요. 윙즈에서는 난 날 믿어 내 등이 아픈 건 내 날개가 돋기 위함인걸 나는 널 믿어 지금은 미약할지언정 끝은 창대한 비약인걸 네가 택한 길이야 쫄지 말어 그리고 Love Myself에선 지금 날 위한 행보는 바로 날 위한 행동, 날 위한 태도, 그게 날 위한 행복. 두렵지 않아? 그건 내 존재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주소녀의 이룰이라는 노래의 가사 일부분인데요. 이루어질 너의 소원 다 나에겐 말해 들어줄게. 거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아 손잡아. 이루리라 모두 다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총 4개의 노래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과제를 할 때, 하루가 끝나갈 때 등 어떤 순간에 들어도 따라 불러도 되새겨도 마음이 편해지고 위로가 되고 의욕이 나고 기분이 좋아져요. 이렇게 반복해서 듣고 따라 부르니까 저에 대한 조급함이 줄어들고 제가 느끼는 그냥 주변의 느낌 자체가 편해져요. 처음에는 읽기 힘들었지만 이 책에서 긍정학원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얻은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연아, 같은 말인데, 쌤이 윤정이한테 했던 말이랑 일맥상통해요. 고이는 성인이 되기 직전에, 또 다른 사춘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사춘기라는 말이 조금 부정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라, 자기 정체성을 찾는 게 사춘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의 사춘기는 자기는 별로 힘들지가 않아요. 왜?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할 나이가 아직 아니고. 그래서 내 말을 안 들어주니까 내 생각도 있는데 왜 엄마는 내 생각을 안 들어줘? 요렇게 하는 그런 막무가내의 사춘기가 중이라면 고2는 이제 머리가 컸단 말이야. 그럼 엄마 마음도 좀 알겠어. 그리고 친구 마음도 좀 알겠어. 근데 나는 속이 상해.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고3이라는 장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춘기가 되게 많이 오거든요. 정상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얘기들은 선생님이 나중에 해주겠지만 선생님이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지금 너희가 고민하고 마음이 심란하고 힘들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그게 정상이에요. 쌤이 수업 시간에 고1들한테도 얘기했고요. 그리고 고2들한테도 얘기했어요. 너희가 학과를 정하는 거, 대학의 진로를 정하는 건 너희의 꿈을 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너희 지금 말하기 시작한 지 몇 년 안 됐고요. 그리고 생각이라는 걸 하기 시작한 지는 더 얼마 안 됐어요. 무슨 평생 살 꿈을 정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대학에 가서 어떤 과목을 더 많이 공부해서 그 과목으로 어떻게 세상의 사람들에게 내 가치를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거를 내가 살면서 어떤 직장에 있든 그걸 써먹을 수 있는가? 아니면 못 써먹더라도 공부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절대 너희한테 꿈을 선택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대학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이런 말 있잖아요. 전부는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대학을 목표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으니까 쌤이 항상 얘기하는 거 성적의 결과보다 내가 내 스스로에게 안 미안해야 돼요. 그래야 내 자존감이 나를 스스로 생각하는 내가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올라가요. 내가 하니까 되잖아. 아니, 난 원래 잘하는데? 난 뭐든 다 했는데? 이게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공 습관이 필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개기, 요거 10일 동안 하기. 요렇게 그걸 성공하는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성공을 해야지. 자기 자존감이 올라가면서 나중에 성취감도 들고, 그리고 자기를 믿어가는 힘이 좋아.
그래서 쌤이 늦은 밤이냐 긴 얘기는 안 할게요. 수연이도 쌤이랑 따로 얘기합시다. 응, 고생했어요. 자, 민서야. 우리 민서 오래 기다렸어. 우리 막내는 달러붙의 꿈백화점이라는 책을 했어요. 요거 되게 재밌는 책이거든. 자, 이미혜 작가님 책인데요. 자, 우리 막내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달러구트 꿈 백화점의 전체 줄거리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전체 줄거리는 취업 준비생인 페니가 꿈 백화점에 취업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꿈 백화점은 말 그대로 꿈을 파는 백화점이고, 꿈인 만큼 잠에 들면 백화점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구매할 때에는 대가는 필요하지 않지만 꿈을 꾸면서 느낀 분노나 즐거움 같은 감정들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니가 꿈 백화점에 입사해 고객들에게 꿈을 팔면서 위로나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페니가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사랑을 하는 꿈을 찾기 위해 온 남녀의 사랑을 시작하기에 연결도 해주고, 그리고 꿈을 통해 트라우마도 극복을 하고 자신을 비참하게 느끼던 사람도 꿈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솔직히 이 책을 처음 봤을 때는 너무 현실성이 없는 글이라 처음에는 너무 생소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꿈 백화점에 들어갈 때는 잠에 들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잠옷을 입고 들어가는 백화점도 약간 상상이 안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다 보니 많은 사람들의 사연이 나오고 재밌는 사연도 많지만 슬픈 사연들도 많고 위로가 되는 사연들도 많아서 더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꿈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는 페니의 말들도 위로가 되고 조언이 되는 말들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저는 꿈을 많이 꾸는 편이 아니었는데 요즘 부쩍 꿈을 많이 꿉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꿈 백화점에 다녀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예지몽을 구매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도 예지몽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어, 한 구절을 보고 제가 생각이 약간 달라졌는데요. 사람은 최종 목적지만 보고 달리는 자율주행 자동차 따위가 아니잖아요. 직접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고 가끔 브레이크도 걸면서 살아가야 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제맛이죠. 라는 문구를 보고 너무 쉽고 편한 방법만 고집하고 선택했던 것이 조금 후회스러운 기분도 들고 앞으로는 더 힘든 경험이 있어도 피하지 않고 시도를 해서 많은 얻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러구트의 꿈백화점 이거는 선생님이 지금 고명환 작가님 책이 우리 민사한테 조금 어려워서 선생님이 이제 중등부 책으로 했는데 이거 사실 성인들한테 되게 인기 있었던 소설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도 읽어봤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고3한테도 읽혔는데 그 남자애였는데요. 그 애가 뭐라고 했냐면 걔가 이제 분성고 다니는 애였고 그 다음에 이제 교대 준비하고 있었고 서울대 지원했던 아이예요. 걔가 뭐랬냐면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제일 재밌다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읽어봤는데 처음에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되게 재밌더라고. 음. 다른 친구들도 혹시 기회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그리고 우리 민서는 점점 발표력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 선생님 약간 뿌듯하네. 잘했어요. 그 다음에 경민이는 선생님이 경민님 학원을 선생님이 한번 인용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기성이는 도서관에 가서 책 읽기 실습까지 한 거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책 읽을 때 비판적인 시각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비판적인 시각이 있어서는 선생님 수연의 의견도 되게 동의하거든요. 하나만 얻으면 된다 했는데 요 책에서는 우리 수연이가 진짜 하나만 얻는 그래서 잘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수연이는 말하는 발표하는 말투가 되게 세련되네. 요거 조금만 수정하면 되게 좋겠다. 그리고 윤정이랑 수연이는 지금 제2의 질풍노도 일가 정상이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불안해하지 말고. 그리고 나연이 같은 경우에는 뭐 언제나 항상 잘하는 아이고 말투만 조금 조절해 주세요. 그거 연습 한 번씩 해내. 그리고 대준이 같은 경우에는 도출한 결과에 비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서 좀 깊이 있는 생각을 점점 하고 있구나 싶어서 선생님이 너무 요번 미팅은 되게 뿌듯하네. 앞에 거 녹화 못한 게 되게 아쉽네. 그렇다고 다시 시키면 짜증날 거니까 선생님이 정리해서 드릴게요. 자, 이제 11시 40분인데요. 늦은 시간까지 고생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요 부분 자기가 여기 다른 사람들 발표 들었던 부분 정리해서 구글 미션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미팅, 기본 미팅은 한번 다시 잡을게요. 기본은 선생님 진짜 인생책이야. 그래서 꼭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